수특 294. 수특 294가 바로 뭐냐면 허전의 고공과가 실렸네? 그러면 이제 허전의 고공과와 연결된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최연이라는 의병장 얘기가 좀 나와요. 그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뭐냐면 허전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고공과라고 썼어요. 고공과, 다사구나. 일단 이렇게 끝나고, 고공이 뭐냐? 고공이라는 건 머슴을 얘기합니다. 머슴을 고공이라고 하는데 결국 머슴이 고공이라고요? 그럼 결국 뭐냐면 머슴이 고공이면 머슴이 아닌 주인이 있겠죠? 그럼 주인 밑에 주인이 임금이라면 얘는 뭐겠어? 이건 신하들이구나. 신하들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서사, 본사, 결사로 나눠야겠구나. 서사, 본사, 결사를 나눠볼게요. 자, 서사의 내용은요, 이제 주인이 고공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네가 이렇게 사냔 말이야. 우리 집안이라면 어떤 거냐면 막 얘기합니다. 즉, 고공들이 얘네들이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아주 근면하지 못하고요, 성실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 지 입속만 밝히고요, 맨날 싸움질만 하는 거야. 그래서 주인들이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도대체 니들이 이러냐. 바로 뭐냐면 집안의 내력을 소개합니다. 내력을 소개해요. 집안의 내력. 그러면 집안의 내력이 뭐냐. 집안의 내력을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 한 어버이래요. 한 어버이. 여기서 한은 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어버이니까 조선의 한 어버이는 누구겠어? 조선을 세운 이성계겠죠? 한 어버이인데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건 누구냐면 이성계입니다. 이성계를 지칭하는 말이야. 한 어버이가 뭐를 건국해요? 조선을 건국하죠? 그죠? 조선을 건국하는데 여긴 조선이라고 나오지 않고요. 큰 집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게 뭐겠어? 조선이야, 조선. 조선은 이성계가 언제 생겼냐면 10월 3일입니다. 그죠? 고조선이 개천절이 10월 3일이잖아. 그래서 그거랑 날짜를 맞춰서 조선도 10월 3일 날 건국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죠? 큰 집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조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큰 집은 여들의 가리를 할 수 있대요. 여들의 가리. 그러니까 여들에는 8일이죠. 그러니까 밭이 있는데 8일 동안 갈 수 있대요. 조선은 8도잖아. 그러니까 여들의 가리라는 건 뭐냐면 조선 8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얘가 조선 8도를 얘기하는 거야. 8도. 그래서 한 어버이께서 우리가 큰 집을 지으셨어요. 그 큰 집은 어떤 거냐면 여들의 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집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써요? 이 고공들이 어떻게 써? 아주 열심히 일했어요. 고공들이 무척 근면하고요. 그 다음에 성실했어요. 그래서 이 여들의 가리를 어떻게 써? 많은 도움을 줬다고요. 그럼 이 고공들은 되게 긍정적인 거네. 그러니까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많은 신하들이 거기에 발을 맞춰서 열심히들 일을 했다고요. 근데 이놈들은 어떻게 써? 현재 고공들은 상태가 안 좋다고요. 본받아 이 자식이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냐면 현재의 고공이라면 현재의 머슴들 고공이라면 얘는 뭐냐면 바로 과거의 고공들의 모습이겠지. 그러니까 이 모습이 서로 지금 대조적인 겁니다. 현재의 고공은 상태 안 좋고요. 과거의 고공은 상태가 좋았거든요. 그 얘기는 굳이 왜 하냐면 좀 닮아라.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본사. 본사. 이제 고공들의 현재의 고공들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강도입니다. 화강도가 재산을 탕진해 갔어요. 화강도가 재산을 탕진해 갑니다. 재산을 탕진해 갔어요. 그건 나의 재산을 탕진해 갔답니다. 이거 뭘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야? 요거 임진왜란을 의미합니다. 임진왜란.
그러면 화강도가 나의 재산을 탕진해 갔다 이 자체가 전쟁으로 일어나서 나라가 쑥대밭이 된 겁니다. 쑥대밭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쑥대밭이 됐으면 나라 상태가 안 좋으면 고공들이 머슴들이 열심히 일해서 다시 본래 상태로 돌려놔야 되죠.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요사의 고공들, 현재의 고공들입니다. 요사의 고공들의 행태를 가만히 봤더니 도대체가 생각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해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럼 뭐 할 거냐면 그냥 늘 시기만 합니다. 너 이 옷 어디서 입었어? 너 뭐 맛있는 거 이거 어디서 났어? 맨날 시기와 질투만 일삼아요. 그래서 맨날 어떻게 해서 싸움만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나라가 혼탁하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네. 그러니까 요사의 고공들의 행태가 어떻겠어요? 부정적인 거죠. 주인의 입장에선 미쳐버리겠는 거죠.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과거의 고공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재빠르게 어떻게 움직여서 나라를 재건했을 텐데 이놈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결사. 우리 지금 간슬개는 결사 부분이 좀 나왔네요. 자, 결사. 그래서 주인은 지금까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고공들아, 이 과거의 고공의 상태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사이 고공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야. 뭐 하냐면 새 마음을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새로운 마음을 먹으라는 건 뭐냐면 과거처럼 근면성실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의 상태가 별로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겠지.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봤더니 이 꼬라지를 봤더니 이놈들이 이렇게 새 마음을 먹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냐면 얘가 이제 새로운 모습, 새 모습. 당연히 새 모습은 이 고공들 있는 애와 새 고공 모습이니까 고공이죠. 새 고공들을 원합니다. 당연히 이쪽과는 반대되겠죠? 그죠? 근면하고 성실하겠지. 그래서 뭐냐면 얘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고공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요 얘기를 담은 게 바로 뭐냐? 허전의 고공가입니다. 자, 일단 정리. 허전의 고공가는 한번 수능에 한번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요 허전의 고공가가 있다면 일종의 이거에 답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원익이 썼어요. 이원익의 고공 답 주인가. 고공 주인에게 답가를 보냈습니다. 고공 답 주인가입니다. 이 놈을 같이 연결해 볼게요. 저게 지금 답가야. 허전이 고공가를 썼더니 이원익이 그것에 대한 답가를 쓴 겁니다. 그게 고공 답주인가인데 요거 이원익이 뭔지 좀 살짝 알아야 돼요. 이원익이 당시에 영의정이었습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잖아. 그 중에 영의정.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무총리였어요. 당시에 영의정이었던 바로 이원익이 이걸 썼다는 얘기야. 이원익을.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전체 해볼게요. 답가를 하는 거야. 아까 고공가는 어떤 거냐면 주인이, 임금이 야, 신하들 이런 새끼들 너네 못했잖아. 이게 신하를 탓하는 거였어. 그러면 얘는 이원익은 신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라고 반응하는지 한번 볼게요. 얘는 맞다. 당신이 말하는 것대로 기운 집이야. 그죠? 기울어진 집입니다. 이미 기울어진 집이야. 요건 뭐야? 임진왜란으로 인한 기운 집입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이런 모습입니다. 기운 집이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영의정이었던 이원익은 이거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
도대체 원인이 뭘까? 이걸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원인 1번입니다. 원인 1. 이것의 원인은 아까 허전이 있었던 고공과 그거와 맞습니다. 맞아. 네 말이 일단은 맞아. 바로 누구의 탓이냐면 고공들의 탓이었어요. 고공들의 탓이야. 이 원인 맞아요. 허전의 고공가와 일맥상통해. 맞아. 네 말이 맞아. 왜냐면 이 고공들의 행태를 봤더니 묵은 텃밭이 있더라고요. 묵은 텃밭이 있습니다. 그러면 머슴들이니까 텃밭을 갈아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자식들은 어떡하냐면 갈 생각을 도대체가 안 해요. 늘 뭐 하냐면 낮잠을 즐기십니다. 그럼 자기의 일을 하지 않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마름을 욕합니다. 상마름을 욕해요. 즉 뭐냐면 머슴이 그 위에 상관을 욕하는 겁니다. 아유, 저 윗대가리에 있었기 때문이야. 이런 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원익의 입장에선 자기가 영의정이면 그 밑에 놈들이 영의정을 욕하고 막 이러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라,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뭐야, 저 새끼는. 뭐 이렇게 했나 보죠. 그 다음, 세 번째. 아, 잘 드네.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않아요. 다하지 않아. 결국 이거잖아. 소임을 다하지 않은 게 뭐야? 묵은 텃밭을 갈지 않고 이런 것들이 소임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늘 뭐야? 저 월급이 작은데요? 뭐 이런 식이야. 자신의 목, 제목, 그죠? 자신의 목만 밝혀요. 목만 밝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공들의 탓이 맞네. 그러니까 고공들이 쓰레기였어요. 임진왜란의 원인은 바로 누구야? 신하들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허전이 말한 고공가와 동일합니다. 근데 내 입장에선 이거 맞긴 한데요. 하나 더 있어요. 두 번째, 마누라의 탓이었습니다. 마누라의 탓입니다. 자, 요즘에 마누라 하면 남편들이 아내한테 우리 마누라는 뭐 이렇게, 집사람은 이렇게 안 하고 마누라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옛날에 마누라의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남자 여자를 모두 다 지칭했고요. 나보다 윗사람을 마누라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남자들이 아내를 마누라로 칭한 거는 일종의 뭐랄까 뭐 비하한다라는 의미도 좀 섞여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보다 윗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이야. 원래는 윗사람이라는 표현인데 현대의 마누라는 조금 비하하는 뭐 이런 쪽의 말증이 있죠. 어쨌든가 마누라는 원래 나보다 윗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 영의정이었던 입장했던 이원익의 입장에선 마누라는 누구야? 나보다 위에 있는 임금이죠. 그죠? 이건 임금을 의미합니다. 즉, 요 마누라는 바로 윗사람이거든요. 윗사람. 이원익이 영의정이었으니까 영의정 바로 위는 누구야? 임금이겠죠. 그죠? 이거는 임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임금의 탓입니다. 이러면 보통 목이 잘려야 되죠. 봉건사회에서 임금 탓을 하니까. 얘는 직접적으로 임금의 탓이야 이 얘기가 아니라 부정한 신하들이 있었죠. 부정한 신하들이 있었어요. 즉 머슴들이 묵은 텃밭을 갈지 않고 이런 애들, 그죠? 그러니까 상태 안 좋은 머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가로칠게 넓게 보면 그렇게 임금의 탓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즉 부정한 신하가 꼬인다라는 건 그냥 넓게 보면 임금이 탓 아니겠어요? 임금이 그 밑에 이렇게 깨끗한 신하들만 있어야 하는데 나쁜 신하가 있다는 건 넓게 보면 임금의 탓이에요.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마누라의 탓, 이렇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영의정이었던 이원익은 이게 원인이 이거고요. 당신 탓이고 네 탓이고 하면 다 지 탓이라는 거잖아. 그럼 안 되잖아. 원인이 있으면 어떻게 써요? 원인을 분석했으면 당연히 어떻게 써? 해결 방안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원익이 다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끝났어. 다시 되돌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해결 방안이 뭐냐면요. 제 얘기는 첫 번째입니다. 종들을 휘어잡아야 합니다. 종들을 휘어잡고 묵은 텃밭 안 갈고 낮잠 자면 혼쭐을 내줘야 합니다. 이런 얘기야.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벌을 분명히 하랍니다. 상벌을 분명히 하래요. 묵은 텃밭을 안 가고 낮잠을 자면 혼쭐을 내주고요.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겐 상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서 옳고 그름이 가려질 수 있겠지. 그죠? 그래. 다음 세 번째입니다. 당시 영의정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원익은.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제발 어른종을 믿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른종이라고 하면 어떻게 써요? 그 머슴 중에서 가장 윗놈이죠. 신하 중에서 가장 윗놈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요게 누구야? 당시 어떻게 써요? 당시 영의정이었던 이원익이라고 그랬지. 이원익. 그러니까 뭐겠어? 임금님, 저희들 말 좀 제발 좀 들어요. 이런 얘기네. 너만 잘났다고 하지 마시고요. 임금님, 저희들 말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런 얘기였네요. 그래서 허전의 고공가가 나오면 이에 따라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건 유사작품이겠죠? 그게 뭔데? 이원익의 고공답주인가를 세트로. 자, 고공가가 상태 안 좋은 신하라면 임진왜란 당시에 상태 좋은 신하가 반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두 세트야. 허공의 고공가가 실렸고 최현의 용사음이라는 게 실렸어요. 최현은 의병장입니다.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이야. 그러니까 반대 개념이야. 허전의 고공가가 상태 안 좋은 신하였다면 지금 해야 할 최현이라는 사람 써서 용사음. 이걸 다시 해볼게요. 요거는 바로 뭐냐면 상태 좋은 신하입니다. 자, 그러면 최현은 아까 말씀드렸죠? 임진왜란 당시의 의병장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의 의병장입니다. 의병장이었던 사람이고 바로 최현이라는 사람이고요. 자, 용사음이니까 이렇게 끊어볼게요. 용은 용의 해, 사는 뱀사자입니다. 뱀의 해,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용과 뱀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용의 해는 뭐냐면 요 용의 해가 여기가 바로 뭐냐면 임진년 1592년입니다. 1592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뱀의 해는 뱀사자 개사년을 얘기하는 거고요. 1593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1592년부터 1593년까지 이런 얘기야. 그러면 임진왜란 그 상황이네. 그지? 임진왜란 그 내용이네. 그거. 자, 그러면 요거는 기승전결로 해볼게. 4개로 끊는다는 거야. 기승전결 4개로 해볼게요. 자, 임진년이니까 급작스러운 전쟁이 일어납니다. 급작스러운 전쟁이 일어납니다. 급작스러운 전쟁. 아주 급작스러운 전쟁인데 요것은 당연히 뭐겠어요? 당연히 임진왜란이겠지. 왜란. 그러면 급작스러우니까 뭐 미처 대비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겠지? 그죠? 그러니까 미처 대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충격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모든 게 다 없어집니다. 문물이 파괴됩니다. 문물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전쟁을 대비하지 못했으니까 대패를 했겠죠. 문물이 파괴했다는 건 완벽한 패배입니다. 완벽한 패배. 이 완벽한 패배, 여기 문물이 파괴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옛날부터 전쟁이 없었던 건 아니야. 늘 크고 작은 전쟁들이 늘 있었어요. 아이고 씨. 자, 옛부터 늘 전쟁은 존재했어요. 전쟁은 늘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계속 있었어.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어. 그런데 전쟁이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아주 참혹해요. 옛날에는 전쟁이 있어도 그냥 전쟁인가 보다 아닌가 생각했는데 지금은 참혹한 상심감이 엄청 크답니다. 왜 이렇게 참혹한 상심감이 이렇게 크냐면 과거에는요
과거에도 전쟁이 있었고 현재에도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과거에는 전쟁이 있었으면 어떻게 써? 그 전쟁이 난지 잘 몰라요. 내가 지금 여기에 지금 뭐 서울에 살고 있으면 저 밑에서 부산 지역에서 전쟁이 나요. 전혀 난 몰라요. 난리를 몰라요. 난리를 모릅니다. 난리가 난 것을 나는 인식하지 못한다고. 똑같이 전쟁이 있었지만 전혀 몰랐어요. 뭐 그런가? 뭔 일 있었나? 뭔 일 있었어? 뭐 이런 정도였어. 그러니까 나의 상태는 어떻게 하냐면 아무 생각 없어.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떠냐? 똑같은 전쟁이죠. 똑같은 전쟁이 났어. 야, 난리를 알았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난 걸 알아요. 그리고 나서 난리가 나서 어떻게 써요? 뭐야? 모든 의관, 문물이 다 파괴된대요. 의관, 문물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상심감이 엄청 커지죠. 과거에는 전쟁이 있었지만 난리를 잘 몰랐어요. 현재는 그 전쟁을 정확하게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파괴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써? 의관 문물이 전체가 파괴된 걸 다 알았네. 그래서 나의 상심감이 엄청 커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부패한 신하를 비판하기 차입니다. 부패한 신하를 비판합니다. 비판해요. 아니,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부패한 신하들이 너무 많다고요. 아까 고공가에 있던 그런 놈들을 한번 보여줄게요. 그런 놈들이 어떤 놈인가. 자, 관리들이 나오겠죠? 관리들. 당연히 얘네들은 신하들이겠죠? 신하들. 이 관리들이 어떡하냐면 전쟁이 났는데 이 미친 것들이 호화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났는데 아니 뭐 술, 노래 부르고 기생 부르고 난리가 난 거야.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 관리들 자체를 어떻게 써? 부정적인 거죠. 그죠? 우리 어디 보시면 되냐면 고공가의 그 현재의 고공들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진난이 있으면 전쟁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전술 전략이 필요하잖아. 근데 아주 어설픈 대책들만 내줍니다. 어설픈 대책들을 세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어떤 놈이지? 우리 EBS 하는데 누구라 하지? 김수라는 놈과 신립 같은 놈이네요. 김수라는 장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신립이라는 장수인데 얘들은 어떤 어설픈 대책을 이뤘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자, 여기 부산이 항구니까 일본 놈들이 이게 항구로 이렇게 들어왔을 거 아니야. 김수라는 놈은 어떤 놈이냐면 이 부산의 항구를 지키는 장수였습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임금 곁에서 임금을 지킬 거예요. 하여튼 얘가 일로 가버린 거야. 한양으로. 왜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서 임금 앞에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라는 걸 눈앞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를 가버리면 어떻게 써? 여기가 뻥 뚫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 일본 군들이 그냥 무혈입성. 됐죠? 자, 그러면 일본 놈들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써요? 여기에 저기 신립이라는 놈은 용인의 장군입니다. 지금 여기 경기도 용인 있죠? 용인에 있는 장군인데 얘도 김수랑 똑같아요. 김수가 올라오니까 아니야, 내가 임금 곁에서 지킬 거야. 또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써? 변방에서 일본 군들이, 왜군들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줘야 되는데 이 차단할 놈이 어디 가서 또 여기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서 뻥 뚫리죠. 그래서 실제로 임진왜란은요, 한양까지 옛날엔 걸어서 왔잖아, 전쟁을. 그죠? 얼마 만에 오냐면 한 달 만에 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달 만에 쑥 와. 그냥 걸어서 오는 것도 한 달 걸릴 거 아니냐? 근데 그만큼 쑥 오는 거야.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게 좀 어설픈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얘는 어설픈 대책이나 세웠지. 어떤 놈들은 일본군이 막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서 아이고 저 일본 사람 할래요. 개, 돼지의 신하가 되더라고요. 개, 돼지의 신하가 되어버려요. 이거 일단 변절자겠죠. 이거 변절자. 상태 안 좋은 것 세트로 늘어나네. 잔치하는 놈, 어설픈 대책 내놓는 놈, 개, 돼지의 신하가 되는 놈. 그 다음에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도망가는 놈 있어요. 원래 장군이니까 변방을 지켜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없어졌어. 어느 날 없어졌어요. 도망가쳤군요. 그죠? 아무 말 없지. 아무 소리 없이
도망을 쳐버린 놈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통째로 허전에 나오는 고공가와 똑같은 놈들이지. 그 다음 기승전결의 전. 자, 여기에는 여기는 의병들의 공적을 칭송합니다. 이런 애들이 있지만 의병들은 어때서 대단히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과 차원이 다르죠. EBS에서는 저 전이 통째로 생략됐습니다. 여기가 통째로. EBS에서 통째로 생략된 지점이 바로 전입니다. 근데 EBS에서 생략한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문학적인 장치는 없고요. 그냥 의병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수준입니다. 의병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수준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경기도 용인에서는 철수가, 그 다음에 어디에서는 영희가, 이런 거 있죠. 그냥 쭉 나열하다 보니까 문학적인 그런 아름다움은 좀 없어요. 그래서 EBS에서 생략을 뚝 했나 봐요. 그 다음 밑줄에 쓸게. 결. 기승전결의 결. 자, 그래서 이 부패한 신하들아 정신 차려 이씨, 이겁니다. 위정자는 정치가 위정자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정신 차려 이씨,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조선의 상황이 잔치할 때가 아니야. 조선의 상황은 현재 임진왜란이 끝나는데 어떠냐면 온통 들파는 쑥대밭입니다. 쑥밭이 된 들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죽어서 시체가 산을 이루고 있답니다. 그럼 산을 이룬 백골들이 있습니다. 산을 이룬 백골들. 그러면 조선의 상황이 좋은 상태가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마치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가장 슬플 때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게 절로 나더라고요. 중국 사람이 가장 슬플 때 불렀던 노래가 서리가, 애강두. 이거는 이제 슬픈 노래들이거든요. 서리가, 애강두. 이게 절로 나오더라고. 이렇게 슬픈 노래가. 이런 상태인데 정치가들이 정신 안 차려? 합니다. 그러면서 언제 병진을 씻을 수 있을까? 병진을 씻을 수 있을까? 라는 얘기로 끝납니다. 병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쟁터에서의 치욕입니다. 전쟁터에서의 치욕. 언제 저 전쟁터에서의 치욕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자, 요게 나오면 다시 유사를 해볼게요. 최현 나왔으니까 최현 작품에서 문학책에 유일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는 EBS께 정확히 일치, 하나는 작가 연계가 된다고 그랬잖아. 작가 연계를 하나 해야겠구나. 유사, 작가 연계를 하자. 임진왜란 때 의병장인 최현이 쓴 것 중에서 문학책에 나오는 유일한 게 뭐냐면 명월음이었습니다. 명월음이죠. 밝은 달이군요. 그죠? 달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임금 정도를 얘기하지 않겠니? 좋아. 그러면 서사, 본사, 결사해서 이거는 내용상 세 덩어리를 해볼게요. 하늘에 달이 푹 떴습니다. 달은 임금을 상징하겠죠? 그죠? 임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이 푹 떠서 달밤이 밝았구나. 임금을 찬양하는 거죠. 달밤이 밝았구나. 근데 그 달밤이 오면 너무 밝은 거야. 임금의 어떤 지혜나 이런 거겠죠? 임금을 예찬, 칭송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분사 1. 달은 임금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임금. 그래서 하늘에 떴습니다. 청광. 그죠? 청광이 바로 뭐야? 달이죠. 아주 밝은 달이 빵 떠 있는 거야. 그런데 신하와 임금은요, 거의 어깨동무할 수 있는 이런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 지상에서 하늘에 떴으니까 요 지상에서 검은고를 띵가띵가 칩니다. 검은고 지상에서. 왜 내가 이게 검은고를 치냐면 하늘을 보면서 하필이면 검은고에 친 내용이 뭐냐면 봉황곡입니다. 봉황곡이야. 봉황곡. 봉황은 임금을 지칭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일종의 그리움이겠죠. 그죠? 요거는 바로 임금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랬더니 이 청광은 아주 밝은 빛은요, 어디야? 흉중에, 가슴속에 흉중에 안이 비친 데가 없대요. 안이 비춘 곳이 없구나, 이렇게 합니다. 임금이 은혜가 세상 어디로든 다 펼쳐졌군요, 이런 얘기였고요. 원사 2.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달은 임금이라고 그랬죠? 임금. 달이 임금인데 내가 지상에서 이렇게 봤더니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구름이 옵니다. 구름. 뜬 구름이겠죠? 그래서 뭐야? 이게 부운입니다. 뜬 구름이네. 이 뜬 구름은 뭐야? 간신들이겠지. 여기에 간신들이 있겠죠? 뜬 구름 있네. 그래서 또는 간신해도 좋고요. 또는 또 뭐야? 일본 놈, 외놈들. 임진왜란 주변이니까 외놈들이라고 해도 괜찮겠어요. 부우는 뜬 구름이야, 뜬 구름. 그래서 얘가 어떤 상태냐면 이가 오니까 달이 어디로 가야 돼요? 떠나야겠죠. 그래서 지금 언제면 몽진을 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몽진을 갑니다. 몽진은 뭐냐면 임금이 안전한 곳으로 대치하는 겁니다. 대피하는 거. 임금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을 몽진 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 한양에서 어디로 갔지? 평양으로 갔죠? 지금 평양으로 간 상태야. 그래서 내가 안전한 곳에 가긴 갔지만 잘 가셨을까? 이런 거겠죠? 처량한 암향이래요. 암향은 매화의 향기죠. 그러니까 자신을 얘기하겠죠? 바로 화자 자신을 얘기하겠고요. 얘가 어떻게 써요? 이 몽진간 달림을 항상 어떻게 써요? 얘가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가셨을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야. 처음에 이렇게 근심과 걱정을 했다라면 이게 1번입니다. 근데 분사 3에서는요. 이 근심과 걱정의 상태가 좀 한 번 더 합니다. 뜬구름이 있으니까 어떻게 써? 그 구름을 제거하면 될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화자가 뭘 가지고 있냐?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단환선. 한선. 부채입니다. 부채. 이거는 뭐냐면 동그란 부채라고 할까? 동그란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빗자루가 있어요. 빗자루가 있어. 왜 뭐 하고 싶은 거냐면 부채로 이렇게 해서 뜬구름을 제거하고 싶은 거고요. 빗자루로 뭐 하고 싶어? 쓸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즉 구름이 있는 거야. 그러면 요 구름이 세모니까 이딴 걸 가지고 어떻게 써? 얘를 어떻게 써? 제거하고자. 구름이 부정적인 거니까 저놈을 제거하고 싶대요. 저기까지가 나오나?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쓰면 구름을 쓸어내고자 해요. 이런 얘기가 분사고요. 다음 이제 결사. 자, 결사는
자, 풍운이 변화를 합니다. 풍운. 바람과 구름은 변하지요. 변화요. 그러니까 세상의 양상들은 막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만 세상은 다양하게 변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써요? 본색은 변하지 않죠? 본색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거야. 바람이 이쪽 갔다 저쪽으로, 구름이 이쪽 갔다 저쪽으로 가는 이런 건 가능하지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본색은 변해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본질. 그래서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도라고 했으니까 저 풍운이 변화되면서 본색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겠어? 일편 단심은 변하지 않아야겠어요. 단심이라면 뭐야? 임금을 사모하는 거죠. 또는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면 명호를 기다리는 거. 명호를 기다리는 거 또는 임금을 사모하는 건 절대로 변하면 안 되겠어. 그러면 고공가에 나온 고공가는 정말 대조적인 사람이다. 여기까지.